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런 글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돼서 정말 기쁘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지금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후회가 많았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절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 그래도 허락은 해주셨죠.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고요. 살림살이 독인 객인이라 누가 집을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결혼 후 10년 동안 내조하며 아르바이트하고 남들한테 짠순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며 돈을 악착같이 모아 결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 탄탄대로만 걷는 줄 알았어요. 집을 샀을 때 그 쾌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집이 생겼어. 이제 이사도 안 다녀도 되고, 10년 동안 전세 월세 서러움 많이 받았으니,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내 인생도 이렇게 벼뜬 날이 있다니, 너무 좋다. 당신도 수고 많았어,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하느라.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집까지 마련하고 빚은 좀 늘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서 다행이야. 우리 현지랑 당신이랑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보자. 내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까지 해가면서 자기랑 이렇게 살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내 옆에 있어줘서. 알긴 안 해. 이제 우리 현지랑 새 식구 행복길만 남았으니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뭐. 남편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한테 미안해했고 이렇게 된 게 제 덕분이라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야말로 행복이 코앞이었죠.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행복 뒤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던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고 꼴랑 퇴직금 몇 푼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집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저희에게 불행이 닥쳐온 것이었죠. 한창 일할 나이에 남편의 실직은 집에 커다란 영향을 불러왔고 저 역시 조금 더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말은 명예퇴직인데 권고사직이지 뭐. 아, 이제 뭐 먹고 사냐? 당장에 다 어린 사람들 뽑지. 누가 나 같은 사람 채용하겠어.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일단 퇴직금 남은 거랑 해서 조금 생활하다가 자기 취직하면 그때부터 더 괜찮아질 거야. 힘들어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우리 더 어려울 때도 많았잖아. 분명 일할 때는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나도 도울게. 당장에 일자리부터 알아봐야지. 이렇게 마냥 놀 수도 없고. 미안하다. 너 볼 낯이 없다 내가.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됐어. 가족끼리 무슨. 자기도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 혹시 알아? 연봉 더 많이 받을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사실 남편 잘못이라기보다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편의점이며 마트 캐셔 등등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딸이 원하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애 학원 하나 못 보내는 형편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겨 이 와중에 시댁은 부동산 사기를 당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자
한밤중에 저희 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정말 답답한 나날들이었죠. 솔직히 시부모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의 만행을 보면서 점점 집안은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죠. 내 팔자가 무슨 팔자라니? 다 늙어서 이제 밥 먹을 걱정은 없겠다 했더니 지금 네 애비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장에 내일 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팔자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아유, 어디 한번 나처럼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 그만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잘 좀 해보겠다고 한 건데 나도 당신 푸념 지쳐 죽겠단 말이야. 그만 말해. 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대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아주 웃기는 양반 아니야 이거? 아, 그만들 하시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세요. 아들 집인데요 뭐. 그리고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하지. 큰아들 이렇게 집 사가지고 잘 사는데 오빠가 엄마 아빠 모셔야지. 그럼 누가 모셔? 엄마, 내 집처럼 편안히 있어. 아빠랑 엄마 그만 싸우시고 일단은 그래도 오빠 집에 왔으니까 좀 마음 좀 푸세요, 둘 다. 이제 어쩔 도리도 없잖아. 언니,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뭘 물어. 제가 있으니까 여기 편안히 계세요. 아들 좋다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아들 믿고 푹 쉬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댁이 오갈 데가 없다고 저희 집에 들어온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다정까진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래도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준 사람이었지만 시댁이 들어온 이후로는 늘 시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저에게 더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생활비도 빠듯하고 힘든 와중이었는데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었죠. 행여라도 우리 엄마 아빠 눈치 줄 생각 마.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모셔야지. 동의하지? 그래, 알겠어. 자기 마음. 그래도 막상 대책은 세워야지. 그냥 마냥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현지도 불편해할 건데. 전혀 안 그래. 엄마 아빠한테도 편히 계시라고 할 거니까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큰 아들이니까 이해해 무조건.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해하길 바랬고 저 역시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못마땅한 며느리로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되자 오히려 시집살이를 이때서야 마구마구 시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겹쳐 상황이 많이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저의 편이 돼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를 못 부려먹어서 다들 안달이 났었죠. 뭔가 마음이 참 지치더라고요. 본인들이 사기를 겪은 것의 울분을 저에게 풀듯이 언제나 말은 날이 섰으며 결혼 10년 차여도 익숙해지지 않는 시집살이였어요. 아유, 작은 방 외풍이 부는지 진짜 허리 아파서 못 자겠더라. 내 집처럼 생각하라더니 불편해서야 원. 아침 반찬은 이게 다니? 너 우리 홀대하는 거야 뭐야? 그래도 최소 반찬 5개 정도는 올려놔야지. 꼴랑 국에 밑반찬 몇 개. 너무하다 정말. 장을 못 봤어요. 장 보고 와서 반찬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침에 헤비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지 않으세요. 간단히 먹어야 좋은 거라고요. 더더욱 나이 들었을 때 말이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님 고지혈증도 있으신데 조금 가볍게 드셔보세요. 뭐야? 아주 이게 반찬하기 싫어서 별별 핑계를 다 대네. 너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게. 언니 너무하다 진짜. 우리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가 오빠 집이지 언니 집 아니잖아요. 애초에 결혼 때부터 분가했으니까 지금 그냥 시집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얹혀 산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웃기는 언니야 정말. 얹혀 살긴 뭘 얹혀 살아 우리가. 우리 아들이 여기 떡하니 있구만. 우릴 보시는 거지. 아들아, 그렇지? 너 앞으로 우리한테 말 조심해. 알겠어?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해서는 시미알기를 우습게 알지? 가만 안 둔다. 중간중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에 정말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고, 원래도 살가운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예쁜 말만 해주고 서로 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무시하긴요. 비하기 너무 심하셔요, 아가씨랑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들 마세요. 저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예요. 당신 그만 못해?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작은 밤 외풍 불면 우리 방이랑 교체해서 주무실래요? 저희 방엔 화장실도 있어서. 에고, 그럴까? 난 그럼 좋지. 사실 어른들이 안방 쓰는 게 낫지. 작은 방 쓰는 게 보기가 좀 그렇잖니. 우리 아들 최고다. 진짜 그랬어야지. 엄마 아빠가 안방 써야지. 언니랑 오빠가 안방 쓰는 게 말이 돼? 그래 엄마. 허리 편한 데서 주무시는 게 낫지. 오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새언니 입에선 절대 이런 말 안 나오잖아. 방 바꾸자는 말. 어디 저 표정 보면 무서워서 말 시키겠나? 내가 미쳤지. 쟤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주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방 바꿔줬을 게다. 아주 모진 것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 엄마는? 우리 여기 온 것도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 좀 봐. 남들은 얼른이라도 오라고 할 텐데 하여간 언니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는 사사건건 저렇게 비아냥대며 말꼬리를 잡았죠. 아주 저 주둥머리를 콱 한 대 쥐어받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쩜 저렇게 대놓고 얄미운지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작은 방이 불편하다는 어머님에게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안방과 작은 방을 바꿔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안방에 침대며 가구며 본인이 쓰게 되었고 저희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도 좀 어이가 없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진 정말 어른에 대한 예의로 참자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남편이 실직한 상태인 걸 시댁은 몰랐기 때문에 매일같이 남편은 취직 자리를 찾는다는 핑계로 아침부터 밖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딸린 식구가 많아진 관계로 아르바이트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생활비 한번 보태겠다고 하는 식구들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저 혼자 아등바등 하는 삶이더라고요. 남편의 퇴직금은 떨어져만 가고 있었고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현지 오면 점심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해야 해서. 너 아주 잘 싸돌아다닌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늙은이들 제때제때 밥이나 챙겨주고 내조나 잘하면 되는 거지. 아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펑펑 쓸어 다니기 바쁜 거지? 애초에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했다. 이 집 누구 덕분에 사는 거야? 네가 지금?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해? 우릴 모신다고 생각해. 알겠어?
네가 얹혀 살면 얹혀 사는 거지. 절대 우리가 얹혀 사는 거 아니니까. 명심해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집 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샀어요. 생활비도 아끼고 아르바이트도 2탕이나 뛰어가며 마련한 돈으로 대출 못해서 산 집이라고요. 어머님 아들 월급으로만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한 줄 아세요? 저 다녀올게요. 저것이 아주 시애밀 무시해.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너 어디 두고 봐라. 우리 아들 오면 다 일러줄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대로 어머님께 쏘아붙이고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마음 같아선 애비가 실직 상태라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절대 비밀이라고 시댁 식구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저런 모욕을 들어도 꾹 참아야만 했죠. 오전에 편의점 알바, 오후에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길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렇지만 퇴근한 저에게 돌아온 건 시댁 식구의 비아냥과 남편의 폭언이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런지 변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있어 좋은 모습만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절대 힘이 돼주는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더 힘들게만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이 집에 마음 붙일 때라곤 없었어요. 허참, 이제서야 기어오는 거 봐라. 우리가 저녁을 못 먹었든 신경도 안 쓰더니 넌 갈비 먹고 온 거냐? 갈비 냄새 난다. 아니요. 뭐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던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 시간까지 안 드신 건 아니죠? 지는 갈비 처먹고 어린 꼴랑 찬밥으로 밥을 때우게 하고. 애비야, 이게 정상인 거야?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당신 요새 살림하긴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냐고. 뭐?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밖으로 놔뒀는데. 그리고 어머님, 밥 한번 차려 드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평상시에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저 진짜 지치고 힘드니까 말 조심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얘 쌍심시키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애비야, 너 있는 데서도 이러는데 나 혼자 있을 땐 오죽하겠냐? 일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했다고. 내가 이런 홀대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천하의 나쁜 것 같으니라고. 아주 못됐어. 당신 얼른 사과 안 드려?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드려. 안 그러면 용서 안 할 줄 알아? 내 부모다 생각하면 이게 이럴 일이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개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런 태도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이제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은 것이 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와 함께 말이죠.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밖에 나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2탕 3탕 하는 저는 나중에 없었고 집에서 뜨신 밥 먹는 시부만 걱정하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솔직히 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갈비 먹고 우리 엄마 아빠는 라면 먹게 해요,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아가씨, 말 조심해요.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갈비 먹었다는 증거 있어요? 설령 먹었다 한들 내가 이렇게 아가씨한테까지 홍게 들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가씨 지금 일하고 있죠? 아가씨도 생활비 내도록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아가씨는 내야죠. 물세, 전기세, 밥값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주세요.
웃겨 진짜. 오빠 믿고 설치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라니. 내가 내 오빠 집에 사는데 왜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요? 아가씨 성인이잖아요. 제가 아가씨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가씨한테 생활비 받으면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갈비 사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돈 준비해줘요. 매월 10일 이때 생활비 받을게요. 30만 원씩 아셨죠? 오빠도 알아요? 진짜 웃겨. 아주 돈돈돈. 사람 질리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오빠 안 만났으면 아마 언니도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걸요? 이 집도 오빠 명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쳐대는지. 솔직히 막말로 언니만 남 아니에요? 피도 안 섞인? 남이라면 할 말 없네요. 그럼 남인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위대한 오빠한테 다 해달라고 하세요. 진우는 오히려 저에게 한 방 먹고 말문이 막혔어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하지만 생활비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의 짐을 싸고 남편 앞에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요. 또 욕을 먹는 건 저였고 이 집에서 저만 나쁜 년, 모진 년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성인군자인 양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서러워서 여기 있겠냐? 며느리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제 하다 우리 딸한테까지 눈치 주는데 여기로 어떻게 붙어 있으란 거야? 나 못 산다. 내가 길바닥에 나앉든 어디 들어가든 알아서 할 거니까 이 어미 말리지 마. 속상해 정말. 이 밤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당신 사과 못 드려? 그리고 생활비 얘기는 왜 해가지고? 가족끼리 정말 이럴래? 내 말이 틀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아가씨한테라도 생활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몰라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닥달하지 마, 내 식구들한테. 나랑 현지는 당신 식구 아니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말이 나와서 그렇지.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장남 실직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저 계속 아르바이트 해가며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머님이 드시고 있는 밥, 생활하는 전기, 물,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저 무시하지 마세요. 뭐야? 지금 얘 말이 사실이야? 아니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실직을? 이게 다 저 대학도 못 나온 게 내조를 잘 못하니까 밖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그래서 너 잘났다 이거냐? 지금 생색내는 거야?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서? 너무 화가 나 남편의 실직한 것을 다 폭로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실직 사유도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제가 못나서 남편 뒷바라지를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하였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과의 합가 생활이 길어지자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돈은 모자라지 남편은 취직도 안 되지. 딸아이인 방도 없이 매일 저희 방에 와서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남편 또한 처음엔 취직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지 점점 집에 있는 날도 많아졌고 그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 또한 쉬라고 오히려 부추기더라고요. 그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되지 뭐. 가장이 좀 바뀌면 어떠냐? 요즘 세상에. 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 있어 그냥. 그래도 취직하긴 할 건데 좀 나중에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막상 나온 데도 없고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공채도 뜨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렴.
그리고 쟤 하루에도 몇 항씩 아르바이트 뛰면서 잘도 벌어오는데 뭘 그리 걱정을 해. 사실상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 이렇게 받아준 것만으로도 쟨 감사해야 해. 평생을 효도해야 해. 어머님과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연타가 왔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게 식구인데 나 혼자만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앞날이 처량했죠.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그날 마지막 타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오는 길가에 파는 호로록 낙지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던지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더니 사실 배고픈 건 사실이었죠. 마침 어제 오늘 연장으로 아르바이트 2시간을 더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까지 받았고 저 낙지 한 꼬치로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이윽고 정말 호로록 낙지 꼴챙이로 하나를 사서 벤치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저 멀리서 저 빼고 삼겹살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요지로 일을 쑤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이 낙지 하나 먹는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눈치를 봤나 싶었죠. 그리고 곧 시어머니도 저를 발견하고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마침 잘 됐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던 찰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맞은 거라 가방이고 낙지고 다 팽개쳐졌답니다. 어디 여자가 살림을 이리 해쁘게 해? 너 항상 이렇게 우리 몰래 혼자 뭐 처먹고 들어왔지? 혼자 처먹으니 맛있었어? 아, 엄마. 그래도 그렇지. 길거리에서 뺨은 좀.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는 입이 아니야? 혼자 낙지를 처먹었겠다. 그러고선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구나.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어쩜 그래? 내 말이 틀리니? 얘 이거 한두 번 아니었을 거야, 아마. 매번 이런 식이었을걸? 맨날 일한다는 핑계로 나보고 밥 차려 먹으라고 하고 혼자 야금야금 처먹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아유, 분통해.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넌 더 맞아야 해.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교육할 테니까 엄만 좀 진정하세요. 진짜 너 집에 가서 얘기해.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 추가 수당 받은 걸로 낙지 좀 사서 먹었더니 다짜고짜 뺨이 날라오는 걸 보고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혼자만 처먹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저 없이도 삼겹살을 처먹고 잘 돌아다니는 마당에 힘들게 아르바이트한 저는 호로록 낙지 하나를 못 사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염전에서 일하는 노예만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야말로 즉시 가방에서 꺼낸 남편 통장으로 시어머니에게 맞뺨을 날렸어요. 제 뺨을 맞고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졌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까지 뺨을 날렸습니다. 제가 두 모자의 뺨을 3개 날려버리자 뒤에 있던 시누이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헐레벌떡 달려왔죠. 미친 것들이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아주. 감히 내 뺨을 쳐? 말년에 아들비 치닥거리나 실컷 해, 이 미친 것들아. 언니, 미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뺨은 좀 심하잖아요. 오빠, 엄마, 괜찮아?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어. 감히 하늘 같은 지압이랑 시어머니를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언니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돈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너도 맞고 싶니? 입 닫어. 내 말 그대로야. 이제 너희들끼리 아등바등 살아봐. 말년에 며느리가 주는 밥 먹으면서 고상하게 우아 떨고 살고 싶었나 본데 웃기지 말고.
능력 없는 아들놈이 진 빚이나 치닥거리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보란 말이야. 알겠니? 빚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빚이 어디 있어? 착실하게 지금까지 일만 해왔는데 너 진짜 그럴래? 그렇게 아끼는 아들놈이 말 안 했나 보지? 당신 아들놈 모아놓은 돈 다 쓰고 취직하기 전에 캐피털에서 대출받은 거 모르나 보지? 야, 너 그럴래? 그것까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아, 엄마,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별거 아니라서. 너 진짜... 왜? 창피는 한가 보지? 무능력한 것도 죄야. 그동안 현지 아빠라서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왜 참아? 너희들 같이 무식한 인간들을 내가 왜 견뎌야 하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아등바등 취직을 하던지 빚잔치를 하던지 무식한 연놈들이 모여가지고. 네, 사실 남편은 실직을 하면서 곧바로 취직을 할 줄 알고 캐피털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왔어요. 거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갚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슬슬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저만 믿었던 거예요. 저 역시 남편한테 100번 넘게 취직 자리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시댁 식구가 집에 들어온 이후 남편은 태도도 돌변하고 오히려 더 게을러졌었어요. 이걸 다 폭로하고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사람은 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건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절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해 준대?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야?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널 때리기라도 했어? 실직당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이혼 사유야? 진짜 웃긴다. 난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리 알아. 당연하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릴 만큼 너도 우리 먹여 살려야지. 이제 와서 내 빼긴 어딜 내 빼? 당장 취소해. 웃기지 마. 당신 아들 돈 벌 동안 난 뭐 놀기만 한 줄 알아?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살림살이에 보탰어. 당신 아들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이 집을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하여간 착각도 자유라니까. 어리석은 노인네, 무식한 종자들. 소리 지르는 시모를 뒤로하고 전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 11년.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11년의 결혼 생활의 끝은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시댁 쪽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펼쳐졌고 지금 실직을 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딸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판결이라며 고래고래 법정에서마저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끌려나가게 되었죠. 남편 또한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며 맥락을 못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낫냐?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겼어. 이혼은 무슨? 다 내보낼게. 근처에 그냥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내보낼 테니까 이제 화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아무 문제도 없는 부부 사이구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 네가 좀 도와줘야지.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기다려주던가. 아무 문제도 없어? 네 이런 태도가 문제야. 난 이 식구들도 식구들이지만 너한테 제일 실망이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비난하고 남자 새끼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만 지금 네가 그 꼴이지 않아? 난 네가 했던 표정, 말투 다 못 잊어. 그러니까 판결대로 할 거야. 다신 찾아오지 마. 이제 너 볼 일 없으니까. 애랑 면접 교섭권은 지켜. 그리고 취직해서 양육비 보내고. 급인 네가 줬잖아. 나한테 한 푼이라도 썼니? 너 놀고 먹는데 썼지. 그러게 분수를 알아야지. 백수 주제에 빚은 왜 져? 왜 지길? 제가 단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바로 이혼을 강행하자 남편은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지 절 아주 절절히 붙잡고 매일 연락을 해대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어림없었죠. 남편이 제 마음을 돌리기 힘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제 마음은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희가 힘들게 10년 만에 마련한 집은 결국 재산분할이 되어 빚을 갚고 제가 기여한 바가 컸다는 법원의 판결대로 저에게 돌아왔고 악자같이 뜯어낸 위자료와 함께 딸아이와 둘이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기 때문에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모든 돈을 탕진한 시댁은 결국 쪽방살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야 취직이 급급했는지 이곳저곳 기웃대다 지금은 일용직을 나간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본인이 벌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장난 아니라고 했고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니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건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홀가분하고 행복한 것을 말이죠. 딸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다는 제 판단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할 줄 몰랐듯이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 참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답니다. 작은 월급이지만 딸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요. 이런 게 행복 아닐까 하는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게 된다면 더 이 삶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의 힘든 기억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긴 세월이었는데도 예전에 힘들었던 게 계속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늘 지치고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요즘은 여유를 찾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가난한 집에서 커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고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생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 가장이 되었고 남들 다 하는 미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적이 집착하여 장학금과 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혼자 계신 엄마의 살림살이를 보태야 했어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정말 꿈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답니다. 그로 인해 월급도 동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남자와 사계절을 다 겪어본 뒤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등 안 아파? 자기 요새 물류창고에 물품 많아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등 마사지 좀 해줄게. 여기 누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앞날이 아득하다. 돈 버는 것도 참 고달프고,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야 하나 싶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좋게 생각해.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그래도 몸 건강하잖아. 그게 최고의 재산이야.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앞날을 열어준다는데 너나 나나 참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 요즘이야. 어디서 진짜 돈벼락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몰라? 남들은 돈도 쉽게 벌던데. 아저씨, 그런 생각하다가 대머리 돼요.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력하기보단 항상 어디선가 돈이 그냥 생겨나길 바랬고 늘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길 싫어했어요. 그런 그를 달래면서 간신히 회사를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 땅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것만 같았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에겐 담비 같은 돈이었고 그래도 그 돈 덕분에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너랑 장모님한테 진짜 큰 거 하나 해주신 거네. 와,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우리가 받다니. 그러게, 진짜 나도 몰랐어. 그래도 엄마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매일 신문 배달하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이제 온전히 쉬실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하다. 자기,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까? 솔직히 나 회사 생활 안 맞잖아. 자기도 나 맨날 물류센터에서 짐 옮기고 힘들게 나르고 하는 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해? 자기가 있는데. 뭐? 갑자기 가게를 한다고? 한 번도 사업 구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엄마 노후 자금하고 좀 아껴두고 싶어. 자기 진짜 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자. 아니,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생각이야. 나 진짜 남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도 너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땅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본인이 사업을 좀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힘들게 남편이 징징대면서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이 이야기가 시댁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게 하나 안 차려주면 아주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 역시 혼자 잘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영철이가 그러던데 네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가게 하나 못 해줄 게 뭐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수해온다 생각하고 영철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땐 저도 그렇고 영철 씨도 서로 많이 어려워서 다 생략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요새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해도 그 생겨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 자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맨날 힘들게 일해서 자기까지 힘들게 하면 좋겠어?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나 진짜 내일도 물류센터 갈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 이러다 가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라니까. 알겠어. 근데 잘 알아본 거야? 요즘에 사기도 많고 휴대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나도 자기 힘든 것보단 오히려 힘 안 든 게 좋아.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뭘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난 마음 굳혔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자만 해줘. 그래. 넌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결혼해서 잘 풀리게 된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이 원하는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또한 그 돈으로 남편에게 가게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렇게라도 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겨준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마음을 참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해주셨고 그런 엄마에게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더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 이서방 가게 하나 해줘라. 너 시집 갈 때 엄마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사돈네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 김에 이서방 기도 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 힘들어 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면 너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으니. 뭘 못 해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영철 씨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영철 씨 가게는 나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두고두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서방 잘 되면 다 너 잘 되는 건데 이서방이 원하는 대로 그 휴대폰 매장 하나 해줘. 나도 이서방 좀 떳떳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 장모라 어찌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던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본인 가게라서 그런지 평소에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게를 차려준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몰래 수입을 빼돌리고 시댁에 갖다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남편이었고 아무리 말해보고 화를 내봐도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과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은 정말이지 그 가게를 하자마자 수입에 대한 일절 말이 없었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도대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매번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지만 그래도 수입은 투명하게 써야지. 내가 어머님 용돈 안 드릴까봐 그래? 꾸준히 어머님 용돈 드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말로 가게 투자 네가 해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벌잖아. 그리고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저금이랑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내가 자기만 좋자고 가게 차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내가 왜 가게를 차려줬겠어? 와, 생색내냐 지금? 너 돈 많잖아. 왜 내 가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땅 보상 받은 거 모를 것 같아? 뭘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예전보다 여유 있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그리고 가게 차려줄 땐 뭐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겠다 이러더니만 난 자기 가족이 아닌가 보지? 돈 한 푼 구경 못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일할 때보다도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본인 가족만 챙기던지 부인 입장으로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외박도 하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쯤에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시누이 혼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거, 제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길 바란 거예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혼수해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들이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한대. 뭐 그 집에서 바라는 게 맞나 봐. 아무래도 지연이도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된 도리로서 지연이 결혼할 때 혼수모 예단이며 싹 다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때? 자기 능력되면 그렇게 해. 오빠 있으니 좋네. 오빠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 아가씨도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이 어딨냐? 먹고 세상 뜰래야 없다. 넌 무슨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유지만 한 거야. 그리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지연이 혼수 좀 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영철이 말이 맞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혼수 좀 네가 해줘라. 이 김에 며느리 노릇도 하고 너도 좋잖아.
무슨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를 해달라뇨. 영철 씨 가게 차려주는데 돈도 많이 썼고, 영철 씨 대략 수입을 아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믿겨요. 어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철 씨가 돈 다 시댁에다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아, 내가? 그리고 넌 가게 한다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애가 뭘 모르네. 하여튼 혼수 준비해. 혹시라도 이 문제로 지연이 결혼 깨지거나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있는 것들이 터하다니까. 진짜 지 여동생이라면 그냥도 해줬겠지. 아니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잖아. 다들 양심이라곤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땅 보상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네요. 돈이 생긴 다음부턴 매번 이렇게 분란만 생기니 제 말이 틀린가요? 얘 눈 뒤집어지는 거 봐라. 그렇게 혼수 해주기가 싫어? 아니 며느리라면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너 진짜 아주 웃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절 몰인정한 인간으로 몰아갔고, 혹시라도 혼수와 예단을 하지 못해 결혼이 깨진다면 다 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볼 때마다 혼수 노래를 불러댔는데 너무 듣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가족이 뭐라고 결국 시누이 혼수까지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수를 해준 것이 무색하게 시누이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사유는 쓸데없는 허영심과 사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혼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죠.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엄마한텐 미안해서 좀 가는 게 그런가 봐. 내가 오빠니까 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 아, 누구 맘대로? 아니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어머님네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야? 난 싫어. 아가씨 뭐 언제 한번 나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 있어? 혼수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난 싫어. 지연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혼당하고 멘털이 얼마나 털렸겠어. 넌 하여간 정남이 없이 말하는데 뭐 있다니까. 지금 장난해? 정남이? 내가 정남이 없었으면 아가씨 혼수해주고 네 가게를 차려줬겠니?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이영철 너 지금 나 엄청 참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거야. 나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하나만 걸려. 알겠어? 웃기네. 이게 또 생사람 잡지? 뭘 걸리길. 지연이는 오기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제발. 너 외동이라 그런가? 이기적이야 하여튼.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남편은 제 말을 묵살한 채 시누이를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한 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시누이는 생각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남편이 주는 용돈을 탔으며 쇼핑에 마사지에 욜로족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알만하다 싶었고
전 늘 일을 하면서도 시누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 화만 더 커졌죠. 언니, 지금 와요? 아, 나 배고픈데. 오늘 수제비 좀 해줘요. 아니,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배달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해 먹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지금 수제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음 직접 하세요.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언니가 좀 해줘요. 손 빠르잖아. 먹고 싶음 직접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서럽네. 이런 게 눈칫밥인가? 수제비 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 이혼한 시누이 갈시에도 유분수지.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우리 오빠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요? 빨리 반죽이나 만들어요. 유세? 유세 한번 안 당해봐서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유세 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똥만 찼으니 이혼을 당하지.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아, 언니가 혼수만 더 빵빵하게 해줬어도 나 이혼 같은 거 안 당했어. 알아요? 시누이는 그렇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일부러 들리게 제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한 시댁, 그리고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통화를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시누이를 보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전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연이가 이혼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하여튼 넌 너밖에 모른다니까. 애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 동생 당신이 챙겨. 왜 나한테 그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시키려고만 하고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안 보여? 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당신 눈엔 아가씨만 안타깝고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아나 보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징징대지 마. 너야 걱정이 뭐가 있겠냐? 지금 지연이 마음이 아닐 거니까 네가 비 좀 맞춰.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혼을 당했느니 어쨌느니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구석엔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알랑대는 사람들만 있을 뿐, 딱 세 식구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국산차를 수입차, 그것도 마세라티로 바꿔줬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바꿔주었는데 이혼한 여동생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 차까지 바꿔주면서 저렇게 달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거 하나에 상의조차 없는 남편이라면 저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유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바꿔줬냐고 하니 오히려 위풍당당했어요. 아가씨 차 어떻게 바꿔준 거야? 자기 단 한 번도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자기 가게 하고 나서부터 정말 뭐든지 다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내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내가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는 지연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오빠가 기분 내라고 차 좀 바꿔준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각자 벌어 해주는 건데 불만 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 네가 가진 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공동 명의로 해줘.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하지. 그런 걸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공동 재산인 게 낫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동안 친정아빠가 주신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돌릴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으면서 전 그 자리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냥 이 남자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여자였지만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내 맘대로 친정 전세를 자가로 싹 바꿔줬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엄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계획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하여 매물이 나온 김에 자가로 바꿔드린 거죠. 이걸 알게 된 남편 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연이 차 사준 거랑 네가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랑 같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집은 네가 벌어 옮겨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었어? 불만 없지? 나도 너처럼 하겠다는데 왜?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척척. 아, 나한테 그 돈을 투자해봐라. 내가 엄청 불려올 텐데. 너도 참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안 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더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로 나라고. 너네 엄마 집 해주면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나디? 정 없는 건 알았지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정이 없는지 너무하다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긴 했나요? 그래요. 이왕 너무한 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죠.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해. 나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네 집구석 진짜 진절머리가 나. 절대 이혼할 것 같지 않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약을 올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참을 웃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전 가족이 아니었죠. 이혼?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 좋아. 깔끔히 갈라서. 대신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마누라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 너도 그 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이게 웬 떡이니? 그래, 잘됐다, 잘됐어. 지 재산 저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애초에 딱 가르고 갈라서. 우리 아들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지 뭐.
일머리 있겠다. 잘생겼겠다. 이제 돈도 많이 생길 건데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지. 넌 어쩌니? 나이만 먹고 쭈글쭈글 해줘서는. 네가 말한 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절대 지켜라. 무조건 이혼이야, 둘은. 그래, 이참에 확 이혼해버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대단하게 굴어?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오빠, 당장 법원으로 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내 재산은 상속된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야.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곤 씩씩거리며 밖에 나갔다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이 무릎을 꿇자 시댁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무릎을 꿇었고 저렇게 말했다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데 전 참 고소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실성했어. 아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진짜 급 욱해가지고 미안해.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지? 그리고 애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영악한데 멍청한 것. 참 예전엔 이런 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됐어. 아까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막말 다 녹음해놨어. 법원에서 만나. 예,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갱년기잖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가족? 웃기고 있네. 내 자리나 있어, 거기에?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 구질구질 이씨 가족. 법원에서 보자고. 아줌마한테도 막말로 인한 소송 걸 거니까 어디 한번 개털 대보라고. 그리고 당신 핸드폰 가게 정리할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역시나 제 재산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따로 분할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한 녹음본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진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에게 차려준 휴대폰 가게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서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싸운 결과 법원에선 저희를 동업자로 보았고 계약서가 없는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투자했던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죠. 어리석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의 최후였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다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자체가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 판결을 들은 시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는 본인이 돈이 어딨냐며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진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질질 끌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웃음이 났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한테 못할 짓 저질렀어. 인정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끝이야.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넌 결국 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한 거였고. 너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지였잖아.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 너네 멍청이 새 가족 위자료는 잊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줘. 다 돈이 문제지. 아줌마 봐서라도 더 용서 안 되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두 이씨들이랑 아줌마까지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 잊지 마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은 꼴하고는. 그게 딱 당신들의 신분이다. 아주 잘 어울리다 못해 안성맞춤이야. 언니, 일단 알겠으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언니한테 갚아요, 네?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쉬었는지 진짜 제발요, 언니.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보지 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너희들이 딱 그 짝이야. 됐고, 내 마음 돌리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네 오빠 물류센터도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꼭 전해주련. 어리석은 것.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전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친정엄마가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아등바등 몰리에 살았나 싶기도 한 것이 저 역시 정신적 휴식이 필요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동네에 조그맣게 제과점을 열었답니다. 커피도 간간히 팔고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거의 만든 빵이 다 품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보는 시야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제가 행복해하니 엄마 역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곤 지금은 주변 하나하나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마음의 쉼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마음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